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안녕하십니까. LBC 강의실 하술강좌 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강의네요. 오리엔테이션까지 포함하면 5번째고, 제가 오프라인 강좌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 동네 그 회사원들이 또 강의를 열어달라.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아침 같은 경우에는 동네 회사원분들, 뭐 직장인 반이 새로 생겼죠. 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또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 쪽 일들을 하시는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강좌랑은 확실히 좀 색깔을 다르게 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팀은 다른 팀들하고 다르게 이미 이 팀들 간에 서로 잘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말들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른 팀들을 구성해서 실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것과는 또 전혀 다른 걸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을 하고 싶다, 생각하고 있는 거를 말하는 게 너무 어렵다, 아니면 사람들과 갔을 때는 너무 두렵다, 자신감이 없다, 이런 쪽에 많이 타겟팅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원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말씀들을 잘하세요. 그런데 각자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긴 있더라고요. 더 세련되게 말하고 싶다라던가, 아니면 좀 체계적으로 내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지금까지 내가 체득해온 그런 이론들을 정리하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말을 잘하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저런 부분들은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들이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무언가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못하는 사람들은 나는 못하니까 라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잠재하고 있는 그런 능력들을 잘 모르죠. 그래서 그 능력들을 오히려 더 꽁꽁 숨기게 되는, 자기 자신에게서 숨기게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만,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자신감이 차 있거나 아니면 한 분야에서 오래를 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내가 가진 것들을 조금 넓게 퍼뜨릴 수 있는, 아니면 그것을 공유해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잃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에서 남들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다,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뛰어나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능력을 발휘했다. 말하기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말하기는 이제 대화 시작하기라는 부분인데, 이 대화를 시작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주의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어느 모임 가서든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서든 말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요즘에 예를 들어서 이제 소위 요즘 말로 포텐 퍼진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리고 굉장히 막 자신감에 차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말을 시작할 때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말을 듣는 것보다 말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그 좋아하는 것을 왜 안 하느냐? 못할까 봐. 우리가 지금 뭐 요즘 어린 친구들이 아이돌을 굉장히 많이 동경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뭐 대통령을 많이 동경했었죠. 대통령, 뭐 미래혁명이 뭐니 대통령, 요즘 미래희망이 뭐니 아이돌, 많이 그렇게 하는데, 그 과거 장래희망이나 요즘 장래희망의 공통점은 남 앞에 본인을 많이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사람은 누구나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그냥 듣게 되느냐? 말을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느냐?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말을 하는 게 있어서 자신감이 충만해 있고, 언제든지 내가 말을 해도 막 포텐이 터져서 어느 자리에서나 막 뛰어나, 그렇게 되는 경우에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나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말을 잘 못하는 거죠.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을 경계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게 되는 게 내가 말을 적게 하는 게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을 많이 하더라도 내 말이 듣는 사람들에게 하여금, 저 사람들이 나에게 긍정적인 표정을 지어주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속마음은 다를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을 우리는 어쩌면 항상 해왔기 때문에 말을 안 하거나 혹은 못 해왔거든요. 근데 그런 걱정이 없어짐으로써 내가 말을 잘한다고 느끼지만 그건 실제로 말을 못하는 것보다도 더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 문제는, 내가 말을 잘한다는 생각에 관찰을 게을리했거나, 내가 말을 끊이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만한 나머지 말을 계속 끊이지 않고 해버리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다거나 아니면 앞뒤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말을 하고 있는, 이렇게 말을 들으면 굉장히 이제 불편하죠. 끔찍한 상황인데 실제로 많은 말을 잘한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 벌이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제가 오프라인 강좌를 하면서 어떤 분은 굉장히 말을 잘하시고 어떤 분은 또 그런 분들은 뭐 말을 더 잘하고 싶거나 아니면 정리를 하고 싶어서 오신 걸 거고, 말을 정말 하면 잘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들을 걱정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부류의 분들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 강의할 부분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아마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법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화 시작하기입니다. 대화 시작하기. 솔직히 대화 시작하기에 대한 힌트는 오늘 처음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 시작하기는 질문하기로 혹은 칭찬하기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분들에 대한 강의 혹은 힌트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직접적인 힌트를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대화에 물꼬를 틀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상대가 불편하지 않게 우리가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관계를 혹은 우리의 대화 상황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물론 이제 제가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대화를 시작함에 있어서 그 대화가 잘 이끌어 나가는 과정은 가장 중요한 게 어쩌면 당사자들 간의, 그 말하는 사람과 그 듣는 사람 간의 레포의 형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사람이 친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말이 잘 듣는다는 거죠. 똑같은 말을 해도 왠지 싫은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미워 보이고 말을 못하는 것 같고 별로 귀 기울이십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왠지 나랑 친한 사람이 말을 하면 왠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고 사랑스럽고 좀 더 듣고 싶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예문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와, 반지가 참 이쁜 걸 보니까 남자친구 센스가 보통이 아닌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장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그 반지가 궁금해서, 그 반지가 참 이뻐서, 아니면 남자친구 센스를 정말로 칭찬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이 문장은 이 물어본 대상이 여자겠죠. 아무래도 남자친구라고 했으니까. 물론 남성일 수도 있지만 그 남성에게서 받은 선물, 그거는 이제 남자친구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남자친구 있으세요? 이 질문을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성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혹은 남성이라고 해도 뭐 성별을 바꿔서 질문을 들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남자친구 있으세요? 뭐 직설적이고 그 사람의 외모에 따라서 굉장히 귀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대답하기 불편해요. 내 남자친구 있는 거 알아서 뭐하게? 뭐 나랑 사귀려고? 난 너에 대해서 아직 알지도 못하는데 뭐 대뜸 남자친구부터 물어봐. 내가 남자친구 없으면 뭐 나한테 다가오고, 남자친구가 있으면 뭐 그냥 갈 거야? 이게 굉장히 이제 그냥 다짜고짜 애인을 물어보는 건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직설적인 직선 코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기회를 놓치는 꼴이 돼요. 그게 어떤 식으로 의미를 갖냐면, 나는 당신과 애인 이외의 관계를 가지고 싶지도 않고 나는 당신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지만 난 당신과 단지 연애만 하고 싶을 뿐이에요. 이런 말은 매력 없어요. 진짜 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예문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지를 먼저 칭찬을 했어요. 관찰을 잘했단 말이죠. 이 남성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그런 것을 나한테 칭찬해줬네. 반지가 참 예쁘네. 남자친구 센스가 보통이 아니군요 라고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뭐 흑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뭐 갑자기 뭐 그럴 사람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칭찬을 들은 여성이 오히려 을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칭찬을 받았으니까 뭔가 줘야 된다는 생각, 아니면 고마운 마음, 그런 것들이 들어서 오히려 을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애인 있으세요? 물어보는 순간 본인은 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애인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좌지우지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친구 센스가 보통이 아니군요 했을 때, 남자친구가 있으면 그렇죠, 이거 선물 받긴 했는데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보다 보니까 정이 가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겠죠. 남자친구가 없으면 아니에요, 이거 제가 샀어요 라고 이렇게 대뜸 말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말했는데 그냥 뭐 알 거 없어요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남자친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남자친구가 뭐 그래요 뭐 이런 정도로 해버리면 그 관계는 어차피 잘 나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첫인상에서 본인이 너무 마이너스였다, 이 상대와는 뭐 잘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부분이 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짜고짜 애인 있으세요라는 문장보다 이렇게 어딘가를 칭찬해서 그거를 통해서 힌트를 얻어서 뭔가 정보를 찾아가는 거는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열립니다. 우연히 얻은 정보 활용이 센스를 결정한다라고 제가 이제 항상 주장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우연히 얻은 정보라고 말은 했지만 정보는 우연히 얻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의도해서 얻어져요. 제가 아까 방금 저 문장을 상대한테 던진 이유는 그 상대의 답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얻어지거든요. 그 상대가 되게 정색을 하면서 아예 무슨 남자친구는요 무슨 아예 아니에요라고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 경우에는 상대가 요즘에 외로움을 겪고 있거나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뭐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근데 그 상대가 뭐 시큰둥하게 반응할 경우에는 남자친구가 아니어도 뭐 지금 딱히 문제점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친구와의 우정반지 막 되게 헛웃음을 치면서 아예 무슨 친구와 우정반지예요라고 하면은 그래 친구들끼리도 그런 걸 하는군요라고 하면서 그 친구에 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또 찾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 정보들은 굉장히 많은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 친구에 대해서 대화 소재가 끊겼을 때 맞다 아까 그 우정반지 나눴던 친구 얘기하셨죠? 그 친구랑 여행도 다니고 그러셨어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어디에 여행 갔는지도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다양한 그 사람의 화제거리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제거리를 끄집어내면 그 화제거리에서 또 새로운 화제거리가 나옵니다. 여행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아니요 우리 뭐 여행 가는 그런 사이는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에 잊고 있었던 무언가 여행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 여행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뭐 여행에 대해서 얘기 안 했으면 그래요 하긴 여행 같은 거 안 다녀도 뭐 굉장히 친한 친구들 있죠. 저도 뭐 제 친구들 이렇게 하면서 뭐 여행에 대해서 그걸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그러면 그 친구랑은 어떻게 친해지신 거예요 하면서 그 사람의 학창 시절이라든가 아니면 취미 생활을 자연스럽게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미 생활의 정보를 얻었을 때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정리해서 나도 무언가 이제 하나를 던져야죠. 나한테 이만큼 정보를 주었으니 나도 정보를 줘야 되는데, 내가 정보를 제시하는 과정은 또 굉장히 기회가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포 형성의 기회가 됩니다. 뭐 당신이 여행을 좋아하니? 나도 여행을 좋아합니다. 여행 좋아하신다고요? 저도 여행 좋아해요. 이것도 좋아요. 이런 문장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약간 조건부 같지 않나요? 좀 없어 보이는 조건부 같아요. 당신이 여행을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당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지금 여행을 좋아한다고 말을 하겠습니다. 라고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친구와 여행 얘기가 나왔고 했을 때 그때 그렇군요 라고 이제 넘어가고 자기의 여행 갔던 얘기라던가 뭐 그런 얘기를 한번 이렇게 슬쩍 흘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 정보 앞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통해서 내가 얻었던 그 정보를 다른 곳에서 흘리는 거죠. 그러면 상대는 이 사람 나랑 취미가 비슷하네? 아니면 나랑 바라보는 곳이 비슷하네? 다 그 사람이 말했던 거에서 다시 잠시 시간차만 두고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굉장히 그 사람의 대화가 나와 뭔가 일치하고 이 사람 왜 이렇게 말이 잘 통하지? 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정보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 똑같은 3분을 대화를 해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적은 정보를 수집을 해요. 처음에 내가 애인 있으세요? 물어봤을 때는 아니요 혹은 예. 애인이 있고 없고만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 그것을 내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오히려 정보가 더 적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 3분이 지났을 때 다각적으로 상대를 찔러보면 그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죠. 그리고 물론 3분 동안 내가 뭐 취조하는 것도 아닌데 예 아니요로 질문하는 거는 좀 불편할 수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질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렸었죠. 물론 열린 질문으로 해야 되지만 그 열린 질문과 열린 질문 사이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게 그거에 상응하는 어느 정도의 나의 정보도 상대한테 계속 전해줘야 된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어쨌건 모아두었던 그 대화가 막히는 순간에, 그런 정보는 대화가 막히는 순간에 다시 꺼내서 활용한다
이게 이제 그 정보를 수집했던 것을 활용하는 것의 원칙입니다. 새학기에 친구들이 없어서 공부만 하겠다고 했었지 휴학했었나 보구나. 쉬는 동안 보람된 일은 좀 많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친구가 새학기에는 친구도 없었고 뭐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휴학했었나 보구나라는 걸 흘렸을 때 내가 추측했던 게 틀려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말하겠죠. 아니 휴학한 건 아니고요 라면서 왜 친구가 없는지 이유를 말하겠죠. 근데 내가 거기서 친구가 없었어? 왜 없었어? 이것보다는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뭐 쉬는 동안이라고 친구가 왜 없어?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친구가 왜 없어? 내가 못나서 그런가 보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는 질문이 돼요. 똑같이 나 친구가 새학기엔 친구도 없고 그냥 공부나 해야지. 새학기에 친구들이 없어서 공부만 하겠다고? 이게 이제 앞에서 들었던 얘기들을 바로 거기서 이제 하는 게 이제 경청하게 해서 우리가 썼던 방법이잖아요. 그렇지만 대화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걸 이제 약간 나중에 시간차로 흘립시다. 나중에 이제 참 새학기에 친구들 없어서 공부만 하겠다고 했지. 그럼 휴학했었나 보구나. 쉬는 동안에 뭐 보람된 일 같은 건 좀 있었어? 라고 할 때 제 문장은 굉장히 자연스럽죠. 듣는 사람이 내가 친구들이 없다, 공부만 하겠다는 내가 한 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반복해서 나한테 돌려주는 거에 있어서 반감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왜 친구가 없었어? 뭐 성격이 좀 그래? 왜 애들이 뭐 불편해?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은 아니면 뭐 애들이 친구들이 다 떠났어? 아니면 다 군대 갔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물어보는 것도 그나마 이제 친구들이 다 군대 갔어? 이거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하지만 이거는 어쨌건 제3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대화할 때는 당사자가 중요해요.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쉬는 동안 뭐 보람된 일은 좀 많이 있었어? 이 질문은 일단 이 사람이 휴학을 했었나 안 했었나를 확인할 수 있고 친구가 없었다면 그거 이유를 직접 말을 할 기회를 또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쉬는 동안 만약 휴학을 했다면 무엇을 했을지도 들을 수 있고 그 일이 보람되었는지 안 보람되었는지도 이 친구가 생각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죠. 같은 문장이어도 내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 짜여진 문장을 말을 할 수 있는 건 이 친구가 앞서 혹은 과거에 말했던 새학기에 친구도 없으니까 한탄 같은 혼잣말 같은 새학기에 친구도 없고 공부나 할래 이런 말을 잘 기억해놨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에요. 이 사람이 무언가 정보를 흘렸을 때 아니면 뭔가 부정적인 말을 했더라도 그거를 잘 기억해놓고 다시 긍정적인 느낌으로 상대한테 돌려주면 그 사람이 그걸 부정적으로 말한 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무언가 사실이 마음속에 부정적으로 남은 건 무언가 일이 있는 겁니다. 무언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오히려 감사한 거죠. 마음속에 묻어놨던 무언가를 그리고 또 좋은 표현으로 상대한테 들려줄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할 수 있으면서 심지어 좋은 상황으로 이만큼 내가 무언가 얘기하기 좋은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된다는 거. 그리고 정보에는 꼭 그런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센스는 관찰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의 복장, 신체 특징, 행동, 거처 그런 대화로 그런 정보로 대화의 물꼬를 틀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쉬운 예죠. 그 귀걸이 수제인가요? 어디서 못 본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은 처음인데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길게 얘기는 제가 방금 한 말에는 길게 얘기는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정말 패션에 대해서 막 귀걸이를 막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거 좀 어떻게 하죠? 실은 뭐 이렇게 하면서 가볍게 어느 정도 흘릴 수는 있어요. 뭐 그냥 아무 정보가 없으면 또 다른 그런 포인트를 또 찾으면 되겠죠. 아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복장, 뭐 신체 특징, 행동 그리고 거처 그런 내용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인상만으로도 대화를 풀어나가는 게 가능해요. 요즘 좀 야유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뭐 그 사람이 아무 일 없으면 뭐 괜찮은 거죠. 아니야 별일 없는데. 그래? 나는 좀 야유어 보여서 그러니까 좀 살이 빠져서 그렇게 보이나 보구나. 아니면 옷을 좀 날씬하게 입어서 그렇게 보이나 보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감정적으로 칭찬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거기서 뭐 다른 걸로 또 풀어나가면 되겠죠.
오늘 화장 스타일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신경 좀 썼구나. 오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인상, 즉 화장 스타일이 바뀐 거가 눈에 띌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안 띄죠. 특히나 남자들은 여성 화장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잘 못 쓰죠. 헤어스타일이 바뀌어도 잘 모르고. 그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순서대로 꼭 탐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탐색을 했는데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상적으로 평소에 준비해놨던 멘트로 접근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 내가 꼭 봐야 되는 부분은 상대의 일단 복장, 그리고 신체 특징, 그리고 이 사람의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이 뭐 거처 같은 거, 뭐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다거나 아니면 현재 거처가 어떻게 돼 있다거나, 그냥 일반적인 인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까지 제가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확인해야 되는 분야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대화를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대화를 시작을 할 때 여러분이 이 대화를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들으시면서 나는 지금 누군가를 만나서 좀 평소에 뭐 굉장히 어려운 대상, 뭐 나이가 뭐 60살, 50살 차이 나는 뭐 어르신 이런 분들 말고 평소에 내가 어려웠던 뭐 남성분들이라면 소개팅을 생각하셔도 되고, 평소에 내가 조금 관심이 있는 여자 후배라던가 그런 약간 어느 조금 불편한 상대를 앞에 두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대화를 시작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어떤가요? 좀 불안불안한가요? 좀 두근두근하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사람이 걷는 것도 배웠어요. 우리가 기억이 안 날 뿐이지 걷는 것도 배웠고 먹는 것도 배웠죠. 어떤 반찬을 내가 좋아하게 된 것도 어쩌면 그걸 먹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게 된 건데,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일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걷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일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상황에서 그 일상적인 모습으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내가 방금 제가 그 예시를 든 상황이라고 딱 닥쳤을 때 평소에 나와 다른 모습의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여성에게 바보 같은 모습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있죠. 평소에 똑똑한 내가 그 바보 같은 나를 집에 와서 이불을 덮고 비난하겠죠. 이불을 차면서. 말이라는 거는 평소랑 똑같이 말할 수 있다 만으로도 어쩌면 굉장히 말을 잘하는 걸로 될 수 있어요. 굉장히 한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많은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 평소랑 같이 말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왜 쉽지 않으냐? 우리 뭐 누구나 쉬우면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을 필요도 없죠. 그 이유는 우리가 긴장하고 불안을 느끼기 때문인데, 생각해보면 긴장과 불안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에 짓눌려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성을 만났을 때 그냥 남자친구들,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남자친구들이랑 술 마실 때 하는 것처럼 막 그 과격하게 욕하고 막 그렇게 하면 좋아할 여성은 거의 없겠죠. 그렇지만 평소에 이제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거는 최소한 내가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 편안한 마음, 그걸 가지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 뭐 욕설 같은 건 안 해야겠지만 그런 정도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못하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이고, 근데 불안이라는 거는 그 여성을 만났을 때 더 나은 말하기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된단 말이죠. 내가 준비할 수 있게 해주고, 내가 말을 굉장히 못하고 나는 남 앞에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했을 때는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라든가 능력을 스스로 눌러왔을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평소와 같이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본인이 스스로에 대해서 평소와 같은 모습을 누른 거죠. 내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 30년 동안 말을 못하면서 살았는데 평소가 어딨어? 난 항상 못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평소에 본인이 스스로 누른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 말을 잘하는 순간이 있어요. 뭐 하다못해 집에 와서 화초에 물을 주면서라도 그때 말을 잘하는 또 친구가 있더라고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화초랑 말을 해요. 그때 굉장히 말을 자연스럽고 잘하는데, 사람을 만나면 그냥 주눅 들고 말을 못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도 야 사람이 그냥 화초라고 생각해. 물론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말을 자연스럽게 잘하게 됐죠.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나 말이 담겨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말은 생각을 담고 있으니까. 단지 그릇일 뿐이니까. 저는 그 그릇을 기술적으로 닦는 걸 가르쳐 드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와 같게 말할 수 있으면 일단 오케이요. 통과했어요. 거기에
그 말을 내가 이제 텄을 때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제가 이제 아까 말했던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에 대해서 무언가를 찾았는데 가장 좋은 건 그 상황에 맞는 거를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총 세 가지죠.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총 세 가지예요. 이 상황, 그리고 너, 그리고 나. 이 세 가지 중에서 골라지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유에 대해서는 관찰을 통해서 일어나고 상황이라는 거는 내가 조금 더 여유롭게 무언가를 바라볼 때 이루어집니다. 학교라면 그 학교에 맞는 상황에 말들이 있을 거예요. 뭐 지금 이 시간에 잠깐 공강 시간이니? 수업 한창 할 시간 같은데라고 뭐 예를 들어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방금 한 말이 그렇게 막 썩 훌륭하다 뭐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이다는 아니지만 대충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그 상황에 처했으면 그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면 돼.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내가 이 사람하고 내가 어디에 놓여 있지? 찜질방? 뭐 극장? 미술관? 아니면 책에서도 도서관? 도서관에서 방금 이 사람이 어느 코너에서 나왔지? 학교 교정이면 사람이 방금 수업을 듣고 나온 것 같은데 저 손에 들려있는 저 책은 뭐지? 가방이 없네? 그럼 수업을 받으러 온 게 아닌가? 등등의 여러 가지 내가 힌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상황에 맞는 말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뭐 경마장이면 뭐 어느 말에 거셨어요? 극장이면 어느 영화 보셨어요? 아니면 뭐 이 영화 어떤 느낌이셨나요? 이 영화는 선택한 이유가 뭐죠? 요즘에 영화 볼만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지금 보니까 볼만한 게 많네요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맞는 말들이 있어요. 그 상황을 보면 무언가 힌트가 떠올라요.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말과 내가 상대를 관찰해서 얻은 무언가 정보를 가지고 그 상황에서 말을 풀어나가면 굉장히 좋죠. 그리고 거기 이제 상황이 중심이 되고 거기에 너 그리고 내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극장 예를 들었지만 극장에서 영화가 요즘에 그런 게 별로 없다는 생각에 굉장히 볼 게 많네. 나는 얼마 전에 무언가 영화를 봤었는데 그런 정도 느낌의 영화가 요즘에도 있을까? 라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 요즘에 봤던 그 영화에 대한 이 사람이 난 그거 못 봤는데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 나도 봤는데라고 말할 수도 있고 거기서 이제 바로 그런 정도의 영화는 없지 않을까라고 하면 너 그 영화 굉장히 훌륭하게 봤나 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갈 수도 있겠죠. 너와 나 그런 것들이 대화의 시작의 포인트입니다. 그 상황을 꼭 고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대화의 시작은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질문을 해서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고 질문을 말했으면 무언가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서로가 어떤 사실에 대해 질문했을 테니까 대답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 사실을 말하거나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해서 질문 너는 몇 살이니? 질문을 했죠. 나는 12살이야. 대답을 했죠. 참 어리구나. 제가 방금 뭐 했죠? 질문하고 사실을 듣고 그에 대한 견해를 말했어요. 이건 질문, 사실, 견해 이 세 가지는 모든 대화 시작에 그냥 기본적인 툴이에요. 근데 질문을 하거나 사실을 말하거나 견해를 말하는 이 과정이 상황에 맞게 너와 나를 얘기하고 질문은 정보를 가능하면 많이 얻을 수 있는 질문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사실을 말할 때도 꼭 100% 사실이 아니어도 돼요. 내가 추측한, 상대에 대해서 추측한 혹은 상대가 좋아할 거라고 아니면 상대와 나의 래포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했던 어떠한 정보, 나의 정보를 흘리는 것도 하나의 내가 견해를 얹을 때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얹어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좀 대화의 시작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붙으시나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나 그리고 너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사실을 말하고 거기 견해를 덧붙이라 이 순서로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상대방에 대해 말하기 한 번 더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갑시다. 이 대화라는 건 제가 항상 여러분들을 강요하고 거의 이제 강요하다시피 강조를 하는데 대화에서 말을 잘한다는 거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항상 상대가 기준입니다. 말을 못해도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상대가 말을 잘한다고 느끼면 말을 잘하는 겁니다. 결국 대화의 시작에서 염두를 해야 되는 건 제가 오늘 초반에 약간 길게 얘기를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요. 상대방도 원하는 대화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그 오프닝에서 좀 길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죠. 상대방만 원하는 대화를 하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대방도 원하는 대화를 해야 그것이 그 서로 간의 대화가 되고 그 상대방의 마음도 더 빨리 열립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원하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마치 이제 게임 같은 거거든요. 대화라는 것도 그냥 내가 막무가내로 내가 하고 싶은 말로 막 쏟아냈을 때 그게 과연 내가 즐겁느냐? 그게 즐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즐거운 사람들은 남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센스가 부족한 사람이죠. 관찰력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센스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방송을 지금 제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최소한 센스가 부족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얘기만 떠벌리기 위해서 굳이 화술강좌를 듣고 이렇게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무언가에 시간을 투자할 그런 사람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소한 센스가 있고 귀가 열려 있고 관찰력을 더 키우려고 하는 그런 분들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말을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원하는 것.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찾아야죠. 상대방이 뭔가 힌트를 흘렸을 때 그 힌트를 놓치면 안 돼요. 그 힌트를 놓치지 말고 상대의 관심을 그쪽으로 싹 끌어들여야죠. 내가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는 거는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화를 하는 입장에서도 즐거운 일이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화를 막 쏟아내는 게 즐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화를 막 쏟아내는 순간에는 즐거울지 몰라도 그걸 쏟아내고 나서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피로를 느끼고 이 자리를 빨리 끝내고 싶어해. 그것에 대해서 즐겁게 표정을 짓고 있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의 리액션도 줄어들 거고 이 사람과의 대화는 더 길게 이어지지 못하겠죠.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상대방도 원하는 대화가 돼서 더 얘기가 길어지는 건데 이 사람이 뭐 가방을 맸는데 다른 의상들은 수수한데 가방만 좀 약간 화려한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가방이 어떻게 보면 힌트가 되는 거예요. 그 가방 자체가 가방 정말 특이한데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런 거 어디서 사야 되지? 뭐 굳이 그 사람이 어디서 사야 된다고 친절하게 말을 해줬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친절한 설명을 듣고 그 가방을 살 확률은 굉장히 적겠죠. 상대도 어쩌면 내가 가방에 대해서 어디서 샀다고 설명을 해주는 게 이 사람이 정말로 가방을 사러 가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서 설명을 하는 사람도 적겠죠. 하지만 이 가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대화는 물꼬를 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얼마 전에 샀는데 이거 고마워요 라고 그냥 칭찬에 대해서 말을 할 수도 있고 이거 수제인데 좀 작은 거긴 한데 그래도 이쁘죠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뭐 명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지만 약간은 다른 사람의 명품 드는 것에 대해서 그 주눅 혹은 그런 것을 싫어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러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게 100% 맞진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성향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이제 나랑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다른 SNS 메신저로 이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 무슨 게임 항상 매번 상위권이던데 따로 뭐 학원이라도 다녀?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내 친구들 사이에서는 완전 나 완전 하위권이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대답이 오겠지만 그렇게 이 상대방이 무언가 기존에 흘렸던 것들 아니면 가지고 있던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영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건 그 사람이 예전에 영화를 얘기를 했든 아니든 대부분의 사람은 영화를 좋아하니까요. 뭐 따로 추천해줄 만한 영화 같은 거 있어? 라고 하면 지금 딱히 생각나는 건 없는데 뭐 원하는 뭐 장르라도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가 이제 탁구처럼 핑퐁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가 또 이어지겠죠. 아니면 이건 정말 이제 강력한 고 무모한 방법일 수 있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애인의 여부를 물어보는 돌려묻기가 더 좋다라고 말했지만 가끔은 직설적인 내가 진짜 도저히 뭐 할 게 없어 할 말이 없어 그러면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다가가서 뚜벅뚜벅 가서 얘기를 거는 것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번 지나가다가 뵀는데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당돌하죠. 근데 이런 것도 먹힙니다. 내가 주변에 뭐 다른 무언가가 없고 그냥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저 사람 가까워지고 싶다. 저 사람과 친구 맺고 싶어. 근데 이제 그 친구를 맺고 싶어서 다가가서 몇 번 지나가다 봤는데 인상 참 좋으시네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굉장히 화려한 외모에 어디 가나 뭐 이성이 와가지고 유혹하는 그런 이성이라면 안 먹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도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론 저희 화술 강좌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목적의 강좌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상대가 가장 안 꾸미고 나왔을 때 그 접근을 하는 게 더 확률이 높아져요. 그 이유는 상대가 어떻게 보면 그 자신감이 낮아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자신감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상대가 다가왔을 때 신뢰감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내 외모만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봤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나중에 내가 더 꾸민 모습을 보면 나를 더 좋아하겠구나. 뭐 그런 자신감이 생겼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몇 번 지나가도 봤는데 인상이 참 좋으신 애인데 이 사람이 이미 꾸미고 막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막 자주 막 유혹하고 이러면, 그런 사람이라면 별로 효과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동성이라거나 아니면 뭐 이성이어도 좀 내가 편안하게, 이런 내 멘트가 진실돼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미 많은 유혹을 받는 사람은 그냥 그 유혹의 한 방편으로 생각을 해요. 내 목적이 유혹이더라도 굳이 유혹임을 전면에 내세울 필요는 굳이 없단 말이죠. 왜냐면 그 한 방에 모든 걸 끝내는 면 물론 가장 뭐 경제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큰 리스크가 따르잖아요. 그건 뭐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직설적인 접근은 뭐 화려한 이성에게는 좀 그렇지만 다른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좀 괜찮다,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화를 진행을 할 거잖아요. 대화를 시작했으면 대화를 진행을 할 텐데, 그거는 이제 어떤 책에 보니까 AARDVARC 읽으면 아드바크 불어같죠. 이렇게 대화를 진행해라라고 돼 있더라고요. 뭔 소리야? 라고 이렇게 봤더니 약자의 앞자를 딴, 그 단어의 앞자를 딴 약자들의 합친 거더라고요. 처음에 A는 뭐냐면 appreciate, 감사. 제 발음이 굉장히 안 좋죠. 이거는 뭐 한글 화술 강좌라 굉장히 다행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수용하는 것, 그리고 감사와 수용이 앞에 AA죠. 그러니까 상대가 무언가를 나한테 칭찬을, 또 내가 칭찬했으면 상대도 뭔가 칭찬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할 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수용도 할 거고, 상대가 말할 때 가능하면 이제 받아들여 주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래퍼가 형성되겠죠. 그리고 리스펙트, R은 리스펙트, 뭔가 존중하고 경외감이 있다. 오, 대단하세요. 칭찬에다 붙는 거. 오, 그래요. 그 다음에 아드바크라고 했죠. 그 다음에 D는 디자이어, 호감. 오, 대단하시네요. 저 참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군요. 경외감에 바로 호감이 붙어서 뭔가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밸류, 상대에 대한 뭔가 가치를 보고 그 가치를 찾고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A가 나와요. approval, 동의. 그 가치에 대해서 또 동의를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R이 나오고 마지막에 C로 끝나는데, R은 인정, C는 칭찬. R로 시작하는 인정이라는 단어와 C로 시작하는 칭찬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저희 부끄러운 발음으로는 더 이상 화술 강좌에서 영어를 말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감사하고 그 상대의 말을 수용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경외감과 그리고 호감을 표시하고, 상대의 또 가치를 인정하고, 가치가 있으면 그 가치를 서로 함께 동의하고, 꼭 상대의 가치만이 아니죠. 세상 어떤 거에 가치가 될 수도 있겠죠. 가치에 대해서 또 동의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서로 또 그것을 또 안목을 칭찬할 수도 있고, 다시 칭찬하고, 칭찬이 나오면 또 다시 또 감사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대화가 쭉 진행되는 거죠. 물론 모든 대화라는 거는 결국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감을 먼저 키워야 돼요. 자신감을 키우면 평소랑 같은 말이 나오겠죠. 그리고 대화의 물꼬를 트는 건 다분히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술적으로 대화의 물꼬를 어느 정도 텄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면서 상대의 말을 계속 그 속된 말로 예능 프로 같은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주워먹기, 개그로 주워먹기 개그만 한다. 저는 근데 개그 중에 그게 탑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관찰력이 높은 거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말을 더 많이 하게 만드는 게 좋아요. 제가 아는 친구는 소개팅에 나갔는데, 제가 아는 여자분은 소개팅에 나갔는데, 그 남자가 처음에는 말을 정말 재밌게 잘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재밌다. 좀 특이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구나.
좀 있다 보니까 대학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물론 대학원 얘기, 사회 얘기 다 한 후에도 대학 얘기를 하고 그래 대학교도 특이하게 다녔네. 고등학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 고등학교 얘기까지 지금 우리 처음 만났는데 그래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뭘 훔친 얘기를 막 또 해주더래요.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좀 지나니까 뭐 가족 얘기를 또 꺼내서 가족 얘기에 가족의 특이한 부분 얘기하고. 그 소개팅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자분이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집에 왔는데 너무 억지로 오느라고 얼굴이 땡겨 죽는 줄 알았다고. 여러분들 앞에서 누군가 억지로 웃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소름 끼치는 일이죠. 내가 나에 대해서 말을 하기 전에 상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할지를 관찰을 하고 내가 말을 하는 것보다 상대가 말을 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대화의 시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질문과 칭찬을 해야 되고 오늘처럼 뭔가 기술적으로 상대의 정보를 얻는 그런 질문이 필요하다. 그런 대화의 시작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화의 시작은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질문하고 사실을 말하고 그에 대해서 견해를 얻는 거 간단해요. 이것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대화의 시작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또 대화의 시작이 쉬우면 대화의 진행도 당연히 쉽죠. 그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평소보다 조금 짧게 끝났는데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제가 화술 강좌를 지금 오프라인으로 몇 가지 반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강좌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이 시점이 언제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화술 강좌에 현재 올라가고 있고 나중에 이제 화술 강좌가 다 끝나면 이 다른 그 강의실 컨텐츠에 모아서 같이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의실 컨텐츠에는 다른 강의들하고 같이 순서대로 올라가고 화술 강좌는 또 화술 강의실, 화술 강좌 여기에만 이제 1화부터 마지막 화까지 한 15화 정도 혹은 뭐 그 뒤에 뭐 특별편으로 뭐 화술 강좌 오프라인 강좌 듣는 사람들이 원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프라인 강좌를 하면서 그 제가 몇 가지 좀 특별한 기술들을 좀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한 달 분량이 끝나고 이분들하고 이제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세상에 나가면 너무 위험한 기술이다. 그래서 온라인 강좌에서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만 알자.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약속을 지켜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이거는 나눔의 의미, 재능 기부의 의미인데 그거를 그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건 고민 중에 있고 물론 거기에 그런 뭐 제가 디테일한 그런 기술들 혹은 실습의 과정들이 어차피 온라인 과정에서는 빠져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온라인으로서 또 온라인에 할 수 있는 강좌가 있는 거고 오프라인은 또 오프라인의 강좌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강좌를 참여하고 싶으시면 제 개인 메일로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돼요. 개그블랙 GAGBLACK 개그블랙 네이버.com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네이버 카페 LBC 상담소로 오셔서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글을 좀 올려주세요. 공지들이 올라가는데 변동사항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강좌 같은 경우는 꾸준히 운영이 되는데 그 언제 청취하겠다라고 하시는 오프라인을 듣겠다, 오프라인 참여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변동이 있어서 제가 강의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게 언제가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의논을 할 필요가 있고 하니까 그 궁금하신 분은 제 개인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거의 하루 내로 답변을 드리니까 개그블랙 네이버.com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뭐 페이스북이나 저희 네이버 카페 LBC 상담소 LBC 방송국으로 오셔서 많은 참여, 많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공개적으로든 답변을 드리고 여러분들 말하기 기술 향상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LBC 아카데미 LBC 방송국의 임철웅 소장이었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련된 말하기를 하시게 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당신 삶의 비타민C LBC 지금까지 LBC 방송국이었습니다.